가난은 어려서부터 참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걸까? 왜 누군가는 엄청난 호사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부가 많은데, 집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참 많은데 왜 그게 누군가한테는 돌아가고 누군가한테는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은 참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이 만든 가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교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거기서는 왜 미국 사회에서 누군가는 계속 가난하게 남아있고 그 가난이 왜 계속 대물림되는가, 이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빈곤한 사람들이 많기로 되게 잘 알려져 있는 나라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또 빈곤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한 미국에서 10% 정도의 사람들, 한 11% 정도의 사람들은 당장 음식을 구하고 먹고 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빈곤이라는 걸 계산하는 지표가 되게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인 식량을 조달하는 돈이 자신의 수입에서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런 계산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계산으로 해보더라도 미국에서 한 10% 내외 정도의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아주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당연히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도 빈곤하면은 좀 씁쓸한 통계가 많이 발견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절대적 빈곤이 그렇게까지 높은 나라는 아니긴 한데, 당연히 상대적 빈곤은 되게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4위를 차지한 적이 있거든요.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대비 50%가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하는데, 그 비율이 한국도 한 15에서 16% 정도로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도 잘 살아졌지만 지난 한 10년간 그렇게까지 빈곤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미 잘 살아진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빈곤한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말이 안 되지 않냐. 왜 전체 사회의 부는 엄청나게 많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은 똑같이 유지가 되냐,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의 저자는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매튜 데스먼드의 생각에 따르면 가난이라는 건 자력으로 극복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가난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에 되게 큰 문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가난하면 되게 힘든 육체적 노동에 종사해야 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면 몸이 상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 가난하게 되는 일이 미국에서는 되게 흔하게 일어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되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인지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그런 계층 간의 차이가 심한 사회니까, 흑인 중에 교도소에 간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미 자기 주변 사람이 칼에 맞는 거를 목격을 했다고 해요. 이미 되게 어렸을 때 아주 끔찍한 폭력의 사건을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순간적으로 인지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게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런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끼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의 사건을 겪고 나면 그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와서 또 다른 사건을 불러오고, 계속 좀 안 좋은 길에 빠져들면서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또 안 좋은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폭력적이거나 절망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사실상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너가 그냥 공부 안 했네, 너 왜 열심히 안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충분한 돈이 있고 괜찮은 양육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산다는 생활 자체가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도록 어렸을 때부터 계속 삶이 흘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튜 데스먼드는 가난은 사회가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주장을 해요. 사회가 복지를 통해서 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그래야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안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쫓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럴 때 나중에는 스스로 가난을 극복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편으로 또 의문이 들어요. 분명히 복지 예산은 많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되게 많은 돈을 정부가 복지에 쏟아붓고 있는데,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거냐, 왜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사회가 복지를 통해서 가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미 그동안 쏟은 복지 예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빈곤율이 개선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튜 데스먼드의 생각에 따르면 사회가 많은 복지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일단
관료주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다가 세금을 낭비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현금으로 쏘아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음식 사 먹고 주거비에 쓸 수 있도록 돈을 그냥 바로 주는 게 베스트인데 자꾸 이상한 거를 막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부패, 비효율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미국 주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써야 되는 복지 예산 중에 되게 높은 비율을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만드는데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뭘 했냐를 살펴보면 가수 초청하고 어떤 강사,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 출신 강사 그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뭐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거 다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인맥 통해 가지고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더 많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거의 최소한으로 만들고 직접 가난한 사람들이 돈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학자의 생각에 따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지로 퍼주다 보면 뭐 돈은 그냥 어디서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다 어느 정도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데 돈이 부족하니까 복지 예산에 되게 많은 돈을 쏟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 사람은 반대를 하는 게 이 사람의 계산에 따르면 한 150조 정도 되는 돈이면 미국에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선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 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150조 정도의 돈이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되게 부유한 사람들이 조세 회피를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그런 돈이 한 추정해봤을 때 1년에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 일부만 걷어도 사실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가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의 예산이 어디로 가냐, 어느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국가 예산이 많이 쓰이냐를 보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평균적인 사람들 혹은 부유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훨씬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정부한테 어떤 지원을 받아도 그게 내가 정부한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 같은 거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미국에선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아예 가난한 사람들이 대학 갈 생각을 잘 안 하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대학에 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면서 이자 지원 받고 그런 금액이 사실 되게 큰데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의료보험에서 조금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돈을 다 합산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그 복지 예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근데 막상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가 이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비유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청년 버팀목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받을 때 사실은 정부가 다 그 이자를 부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거 세금으로 지원받으면서 사실 우리 전세 대출 받고 청년들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거 받을 때는 내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쨌든 제한적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음식을 지원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정부한테 지원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난한 사람보다 그것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더 큰데 훨씬 더 큰데 사람들의 인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려고 그래 이미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좌파적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사회에서 좌파적이다 라고 부르는 입장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이 가진 정치적 사상에 따라서 좀 걸러들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더 너그러운 시선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뭐 베네수엘라처럼 되려 그러냐? 그러면서 좀 실패한 사회주의적 사례, 공산주의적 사례를 자꾸 가져오면서 그건 그냥 안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 지원받는 돈으로만 먹고 살려고 그러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뭐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면 누가 혁신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 누가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매튜 데이먼스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사실은 그렇게 복지를 늘리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 이거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잘 증명된 논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증명된 적은 없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당연한 듯이 많이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 그냥 외딴 곳에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좀 미국보다 나은 사례들도 이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서 또 경제도 잘 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좀 더 그런 모델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되게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복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너무 그런 실패 사례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거 북유럽 국가들은 인구가 적고 막 자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저는 그냥 최근에 읽은 책의 논리를 좀 전달 드리는 거니까 다른 생각이나 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그 논지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만 전달드리자면 제가 이 미국이 만든 가난이라는 책에서 생각한 핵심 메시지, 그리고 제가 상당히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주고 나중에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지레 겁먹는 것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맞다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해 봐도 충분히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앞으로 사회의 방향성은 중간중간 공무원들이나 부패한 사람들이 떼먹지 못하도록 좀 직접적으로 현금성으로 쏘아주는 게 앞으로는 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기술 발전을 통해서 돈을 디지털로 쏴주는 게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아주 효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보다는 좀 사회학적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가 얼만큼 거기에다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